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해빙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을 대부분 해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시행은 11월 14일부터입니다. 물론 서울, 과천, 광명, 하남, 그 다음에 이제 성남의 분당구랑 수정구는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기도 지역이 이제 이번에 풀리기 때문에 거래가 상당히 이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서울, 과천 등을 이제 묶음으로써 뭐 활성화되는 데는 뭐 한계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오히려 이제 서울, 과천까지 풀면은 다시 이제 부동산 투기가 불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최소한으로 이제 규제는 하면서 거래는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돋보입니다. 최대 수혜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원, 광교 포함, 용인, 화성, 동탄 포함일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고양시나 뭐 남양주 이쪽도 이제 혜택을 보겠지만은 이제 제가 주로 이제 경기 남부를 커버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을 이제 최대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그 비규제 지역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양도세가 다주택자도 1가구 1주택 2년 이상 거주하면 뭐 당연히 그 비과세고요. 이제는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다주택자는 여전히 이제 중과세가 가능한데 내년 5월 9일까지는 사실은 뭐 규제 지역도 일반 과세를 하기로 돼 있죠. 근데 이제 내년 5월 9일 이후에는 그 규제 지역은 다시 이제 중과세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요번에 이제 풀린 지역은 다 일반 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양권이나 2년 이하를 보유할 경우는 중과세가 됩니다. 요거는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실현되기 어려운 규제입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취등록세. 지금 사실은 그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집을 한두 개 더 사고 싶어도 취득세 중과세 때문에 사실은 망설여 왔습니다. 뭐 취득세가 8.4% 최대 12.4%까지 되니까 사자마자 뭐 한 10%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설여 왔는데 이제 비규제 지역이 되면 2주택자도 일반 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등록세 때문에 2주택이 될 그 2주택을 이제 포기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3주택부터는 비규제 지역도 중과세 됩니다. 뭐 1억 이상만 포함됩니다. 이제 공시가나 이제 매매가 기준인데 1억 초과만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고요. 하여튼 요 조치로 인해서 예를 들어 수원, 용인, 화성에 그 새 주택을 1주택자가 구입하더라도 그 중과세는 없습니다. 일반 과세만 됩니다. 뭐 양도세는 팔지 않으면 안 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청약도 상당히 규제가 완화됩니다. 일단 그 조정 대상 지역은 세대주만 가능한데 이제 세대원도 가능하게 되고요. 전매 제한도 거의 없거나 이제 6개월로 줄어듭니다. 실거주 의무는 뭐 이제 거의 없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아직까지 뭐 종부세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완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여전히 그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초과하면 이제 종부세 내야 되고요. 다주택자는 1인당 6억 초과하면 이제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화되기 아직 어렵습니다. 대출도 뭐 지금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LTV 기준으로 50%까지 가능하죠. 근데 이제 70%까지도 이제 가능하게 되고 뭐 이거 다 50%로 단일화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침이 안 나와서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대출도 이제 완화되는 건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당분간 고금리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최근의 고금리는 뭐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금년 2월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세계 각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죠. 그리고 뭐 아직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당분간은 고금리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사실은 부동산이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고금리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렇게 활성화될 가능성은 없지만 일단은 이런 규제가 철폐됐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제 거래가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고금리도 결국 이제 내년 하반기 이후는 다시 금리 인하로 가지 않을까. 물론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최근에 이제 고금리는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되더라도 이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사이에서 타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달러가 많이 오르니까 이거 계속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환율은 우상향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계속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수출도 해야 되고 수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입 물가는 떨어지지만 수출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엔 유리하지만 수입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환율은 우상향하는 상품이 아니라 박스권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이제 왔다 갔다 밖에 할 수 없는 거고,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도 우상향하는 상품이 아니라 분명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유리한 쪽도 있고 불리한 쪽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금리도 결국은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금리 인상도 거의 끝물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결국 내년 하반기 이후는 금리 인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뭐 이제 규제 완화와 금리 안정 가능성 때문에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제 거래가 이제 차츰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봄쯤 되면은 상당히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